다음으로 초연결 시대의 진로 독서 기반 진로 탐색 방법이라는 주제로 나눔을 해주실 인천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의 손영배 선생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영종국제물류고 진로진학교사 2기 손영배입니다. 오늘 초연결 시대의 진로 독서 기반의 진로 탐색법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과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비중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진로 탐색을 해야 되는데 그 탐색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부분이 문해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 자료에 의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의 문해력의 수준이 좀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보도 자료를 내용을 보시면 OECD 국가의 평균을 못 미치는 그리고 디지털 상황에서도의 문해력 또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로 독서를 통해서 문해력도 올리고 또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럼 이런 시대의 상황을 좀 알아보면 배경으로 초연결 시대이고 또 평생 직업의 시대라는 사실이죠. 고령화로 인해서 경제활동의 기간이 증가되고 또 평생 직업 교육을 해야 되지 않으면 우리가 몸을 쓰는 작업을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진로 선생님들, 은퇴를 앞두신 선생님들, 저를 포함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런 지식, 4차 산업혁명에 따르는 신기술을 알지 못하면 부득불 몸을 쓰는 작업을 가져야 될 텐데 이는 많이 힘들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따라서 이제 지속적으로 평생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진로 독서 기반이기 때문에 몇 가지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잘 아시겠죠? 제3의 물결, 또 부의 미래의 저자인 엘빈 토플러, 이 미래학자는 무려 40년 전에 현재 상황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자 오두막이라는 용어로 현재 재택근무를 언급을 이미 했고요. 이 엘빈 토플러 씨의 조언으로 대한민국이 현재 IT 산업의 강국, 디지털, 인터넷의 강국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해줬거든요. 이분이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꼬집어 얘기한 것을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학생들은 미래에 있지도 않은 직업을 위해서 하루 15시간씩 공부하고 있다라고 꼬집어 이야기합니다. 이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대한민국의 다양한 각 분야에 대해서 칭찬 일색이었으나 이 교육 문제만큼 이렇게 꼬집어 얘기하거든요. 부의 미래에서 엘빈 토플러 씨가 얘기한 부의 미래에 보면 기업의 속도를 100마일로 봤을 때 우리 공교육의 속도를 그의 10분의 1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이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토마스 프레이라는 미래학자가 4년 전에 대한민국에 와서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나마 60%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이 토마스 프레이는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 없죠. 이때 그 60%의 태어나지는 일자리에 대해서 이 8가지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드론, 3D 프린터,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 인터넷. 이후에 그 이듬해 와서는 VR, 센서,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이렇게 8가지의 기술로 인해서 새로운 작업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은 제 친구입니다. 네, 페북 친구였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친구가 됐어요. 이렇게 한국에 내한했을 때 서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책도 교환하고 그랬었는데
마이크로 칼리지라는 시스템을 주장을 하면서 기업과 대학의 절반은 2030년도까지 앞으로 8년밖에 남지 않았네요.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평생 학습에 관한 사례를 우리 직업계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선처 후학습의 사례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준이라는 제 제자의 이야기인데요. 16년 전에 인천기계공고를 졸업을 하고 현재 근속하고 있는데 고졸이지만 사내대학 시스템으로 부산대학교, 우리나라 두 번째 국립대학이죠. 여기를 졸업을 합니다. 이후에 결혼도 하고 생산직, 현장직은 월차, 연차 휴가를 모아서 휴가를 갈 수가 있는데 보통 한 달 내지 한 달 반을 쓸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때 여행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하고 남미 등 오지에 여행을 하면서 그 에피소드를 사진과 함께 담아서 출간을 해요. 근데 고졸이고 공고생이었지만 읽어보면 감동적일 정도로 아이가 글을 잘 썼다는 사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더 감동스러운 부분은 이 친구가 인세의 100%를 다 기부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거대한 삼성중공업의 편집실에서 편집 작업도 하고 있는 걸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이 친구의 모습에서 응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본캐는 삼성맨이고 부캐는 여행작가인 이 친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선생님, 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지금 거제에서 전원주택에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회사도 다니고 있는 이 친구는 새로운 도전으로 교육대학원에 2년 동안 도전했다가 이번에 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기과의 교사로서의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과감한 도전을 하는 거 보면 평성의 학습에 좋은 사례가 아닐까 해서 선생님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